자, 다음 문제. 자, 필수에 이건 이미 다 설명한 내용인데, y는 x제곱 마이너스 4x와 x축, 그 다음에 x는 마일, x는 3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자, 우리 요게 대부분 쉽게 인수분 되는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자, 이 인수분 돼요. x로 묶으면 x 빼기 4. 근이 0하고 4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x축, 자, y축, 근이 0하고 4 해서 아래로 불러야 그려지겠죠? 맞지? 그리고 x축은 당연히 여기 있고, x는 마이너스 1 여기 있죠? 그 다음에 3은 여기 있겠죠? 3이죠. 그래서 이 빨간색 넓이를 구해라 라고 했어. 맞지?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위에 있어, 밑에 있어? 함수가? 위에 있어. 축보다 위에냐 밑에 있냐 항상 물어본다. 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대로 정적분해도 답이 함수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는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으니까 그거를 반대로 해서 정적분해야 답이 나오겠죠. 그죠? 넓이가 나오겠죠? 자, 이거는 적분해야 됩니다. 3분의 1 x 세제곱. 공식이 당연히 0은 했는데 마일이 1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함수는 공식이 아니냐 한번 먼저 살짝 확인하고 적분해야 된다고. 맞죠? 맞죠? 그래서 0 대입한 건 0, 0, 0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중에 또 빼기를 꼭 써야 돼. 0 쓰고, 빼기 쓰고, 가로 치고. 알겠죠? 마일 대해서 마일 3분의 1, 마이너스 2. 3대가 27이니까 마구, 3은 18. 빼기 0대가 0이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죠? 그래서 얘가 3분의 7 빼기니까 3분의 7. 얘가 플러스 9. 3분의 3구 27, 34. 3분의 34. 자, 2번. 2번은 계산 생략하고 10만 한번 적어볼게요. 계산은 어차피 뭐 쌤이 하나 너희들만 해야 되는 거고. 역시 x축. 자, x는 마 3, x는 0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자, 요거 인수분해 돼요. 대부분 된다 했어. 만약에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만약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만약에 인수분해 안 돼. 막 근이 1 더하기 루트 2야. 그럼 이런 데가 1 더하기 루트 2가 다 쳐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우리한테 너무 시련이지 않을까? 1 더하기 루트 2 세제곱 한다는 게? 하나? 내릴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뭐 하겠지? 이런 하면서. 그지? 그 내는 사람도 양심이 찔리지 않을까? 이렇게 내버리면? 그러잖아. 그러니까 웬만해서 인수분해 된다고. 웬만해서 인수분해 되는 거고. 여기가 x 플러스 2, x 이렇게. 맞지? 자, 그래서 얘가 왜다고 몇이에요? 마이하고 1이겠죠, 그죠? 마이하고 제곱창 음수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고, 그래프는 x는 마삼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0은 여기 있고, 어떻게 자르고 빨리.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인데, 얘는 밑에 있으니까 마삼부터 마이까지 밑에 있으니까 도로 반대로 x제곱 더하기 x 빼기 2라고 해서 정적분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2부터 0까지는 위에 있으니까 그대로 정적분 하면 돼. 그것만 잘 기억하면 돼. 위에서는 그대로, 밑에서는 또 반대로. 여기가 마이너스에서 음수다 이런 이상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쌤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쌤이 이미 너희들이 많이 가르쳐봤기 때문에 너희들이 실수하는 부분 다 알아요. 어디가 실수하는지. 이 문제의 핵심은 일단 위아래 잘 써야 되고, 여기까지 못 푼 애들 많이 없어. 근데 계산 틀린 애 진짜 많거든. 근데 계산 방법이 없어. 너희들이 많이 풀어봐야지 계산이 늘어요. 말 그대로. 무슨 말이 가죠? 이해가지? 계산은 많이 해봐야 되는 거야. 가끔 그런 애도 있어. 여기까지만 써놓고 대충 다 보고 맞아도 선물을 치고 있거든. 다 대충 써가지고. 쌤 설마 제 계산 틀리겠어? 걔 무조건 틀려 계산. 설마 제 계산 틀리겠어?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일단 계산인데 계산은 뭐 하겠죠. 뭐 이렇게 하는 애들 있거든. 근데 계산은 연습을 해봐야 돼. 연습을 많이. 알겠죠? 한 문제만 빨리 해봐. 11년 좀. 너희 내일 안 오죠? 목요일도 안 오죠? 내일 원래 안 오는 거 아니야? 너희 토요일은 정상적으로 오는 거지? 아직 진도 안 끝난 거 마무리해야 되죠? 토요일, 일요일은. 그거 시간 아마 다음 주부터 바뀐 시간표로 할 거야. 평일반 없어졌어요. 2반 자체는 없어졌다고. 어차피 다 야자 때문에 못 오잖아. 답 뭔데? 답이 뭐냐고. 아니요. 지금 나 시간 지금 접근을 아예 안 하고 그냥 대반에. 어떻게 다 자연수가 나와? 막. 너무 편해버렸어요. 아 진짜 너무 편해버렸어요. 너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오답을 내는 특이한 기술이 있네. 설마 여기서 내가 접근 안 하는 애는 또 본 적이 없는데 그냥 대반에 이게? 우리 막 그냥 대입해? 분수가 절대 안 나오지. 그냥 대입하는데 아 나도 그냥 여기서 그냥 대입할 거야. 아 괜히 이거 접근해서 분수가 나네. 그래놓고 제발 맞아라 하고 있었어? 야 답이 분수가 안 나오는데 극히 드물게 분수가 안 나와요. 웬만하면 분수 나와요. 왜냐면 다양한 함수에 접근하면 3분의 1, 이렇게 2분의 1 이렇게 떨어지는데. 자, 필리의 3번 볼게요. 자, 필리의 3번은 3차 함수인데, 자, y는 x 곱하기, 자, 얘로 둘러싸인 두 도형,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같대. 근데 이건 사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문제죠? 이건 엄청. 자, 해가 0하고 2하고, 그 다음 뭐 a가 이렇게 딱 쳐봐봐. 어? 3차 함수가. 그러면은 내가 얘를 그려봐봐. 대충 그려봐. 자연스럽게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누가 봐도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아 보이나요? 달라 보이지? 이게 훨씬 커 보이죠? 그러면 a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렇게 그리는데 넓이가 같아 보이나요? 아니죠. 당연히 이거는 a가 어디 있어야겠어? 한 이 정도 있는데 이렇게 그려져야지 대칭성에서 넓이가 같아요. 3차 함수도 대칭성 있어요? a는 당연히 살아.
맞죠? 그래서 요 내용은 그냥 외우고 있으면 돼요. 좌우 뒤치기 때문에 3차 함수. 그래서 앞에 319쪽 잠깐 봐봐. 그 4번에 나와 있죠? 3차 함수 그래프의 뒤칭성. 맞지? 3차 함수 해가 3개가 있다면 그 알파하고 베타의 한 가운데 m이 있으면 위 아래 부분의 넓이는 같은 거지 당연히. 그죠? 그래서 세수의 간격이 같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m이 두 근의 합에다 1을 나오는 거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등차 중앙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평균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어려운 말 쓰지 말고 그냥 간격이 같아야지 넓이가 같아지겠지. 상식적인 선이죠 이건. 2차 함수도 뒤침성 있죠 그 위에. 이건 설명 안 해도 알죠? 이해가지? 2차 함수 뒤침성은 뭐야? 당연히 이렇게 해서 여기가 2인데 반 나눠서 이 넓이 구하라면 전체 넓이 반이겠지 내가 1이라면 여기에 두 넓이가 미세하게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당연히 같은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선생님 이 문제 너무 쉬우니까 그 밑에 문제 하나를 풀어줄게. 유제 문제를. 이거 중요하니까. 자 봐봐. 자, 이 11-5번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자 보세요. 얘들아 봐봐. 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4야. 그리고 여기가 A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밑에 있는 이 A의 넓이와 자, B의 넓이가 같다면 그때 A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어. 자 그러면 봐봐. A의 넓이는 0부터 4까지 정적분 할 건데 당연히 밑에 있잖아요. 여기를 x제곱 빼기 4x로 써야 돼? 마이너스 x제곱 빼기 4x로 써야 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같다. 4부터 a까지죠. 맞죠? 4부터 a까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x제곱 빼기 4x를 그대로 쓰면 되죠. 맞지? 그래서 각각을 적분하면 되는데 선생님 이 문제에서 하나 뭘 주자면 얘는 공식일까 아닐까? 공식. 얘는 공식이잖아. 영어 4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공식으로 처리하는 게 낫겠죠. 그래도. 맞죠? 그래서 얘는 간단히 6분의 절대값 1이니까 4 빼기를 세제곱 이렇게 보면 바로 써줄 수 있다. 적분 안 해도. 여기는 공식이 아니죠. 적분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화나고 그냥 뒤에만 하면 큰일 나고 적분 좀 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너는 중간까지 생략할 때 이 꺽쇠를 안 써버리니까 뭐 도대체 사람이냐고. 이렇게 써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뭐 여기가 3분의 30이고 여기는 3분의 1 a 세제곱 빼기 2a 제곱 빼기 4 대하면 3분의 64 빼기 그래서 뭐 3차 방정식 개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도 어렵게 막 나오거나 그러지 않을 거야. A값이 쉽게 나옵니다. 조리체법을 쓴다든지 뭐 하면 뭐 A값은 뭐 자연수 6으로 나옵니다. 그건 해보시면 되고요. 자, 11-6번 문제가 중요한데 그건 별표를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풀어준 유형의 문제들은 뭐 학교 시험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아직 나올라온 문제 아니에요. 너무 쉬워서. 학교 시험 자체가 뭐가 된 문제만 내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11-6번은 이제 학교 시험에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죠. 중요한 문제죠. 한번 풀어보세요. 이건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왜요? 이승 목소리인가? 확인해봐야지.
선생님도 계산 진짜 하시네. 선생님도 확실히 좀 계산. 했어? 어렵지? 어렵지? 소민 했냐? 아 근데 좀 이상한 이상한 방법 풀어서 맞긴 했어? 아니요 아직 확인은 안 해요. 자, 이 문제는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냐면 잘 보세요. 설명 잘 들어야 돼. 이거 봐봐. 자,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 있고, 어? 근데 이 함수가 y는 마이너스 x 곱하기 4x 플러스 a야. 이 a 때문에 근을 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지? 근데 무리하게 이걸 막 근거적인 쓴다든지 근행을 쓴다. 그래서 얘기를 잡은다 해도 이거는 그래서 엄청 복잡해요. 사실 한다 해도 알파벳을 잡고 한다 해도 물론 그렇게 해서 풀 수도 있어요. 알파벳을 잡고 풀어서. 근데 엄청나게 좀 고생을 해야 돼. 막 근거적인 써야 되고 이것저것. 그죠? 근데 지금 문제가 여기가 지금 문제가 이 넓이가 아니고 이 넓이가 필요했거든. 근데 A 대 B의 넓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랑 1대 1이거든? 그러면 이 B는 당연히 2A겠죠, 넓이가. 여기까지 이해가죠? 맞죠? 그 다음에 이 이차함수의 필칭성에 의해서 여기 추계 방정식 알잖아. 얘가 마이너스 더하기 4x니까 당연히 2겠죠. 꼭수점에 잡혀는. 그죠? 여기가 2인 건 알죠? 그죠? 내가 요 두 점 몰라도 여기 2인 건 안다고. 근데 여기가 좌우 뒤칭이니까 이 넓이도 A고 이 넓이도 A겠지. 이해 가나요? 지금 여기까지? 그러면 잘 봐봐. 잘 봐. 내가 0부터, 선생님 말에 대답을 해보세요. 0부터 2까지. 어? 0부터 2까지 여기 지우고, 요것만 봐볼게. 0부터 2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의 합은 2이고, 넓이의 합은 2이죠? 그러면 0부터 2까지 정적분한 값은 몇일까요? 그죠? 정적분한 값은 0이죠. 왜냐면, 여기는 음수로 나오고, 여기는 양수로 나올 거니까. 여기가 마 2 나왔다면 이건 2가 나오고, 여기가 마 3 나왔다면 이건 3이 나올 거고. 그래서 그게 답이야. 0부터 2까지 얘를 그냥 정적분한 값은 0이다. 이거 풀면 그냥 얘가 나와요. 무슨 말이 가죠?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 문제가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한 줄을 우리가 이렇게 잘 고민해서 쓸 수 있는지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2x제곱 ax 0부터 2까지. 그러면 2가 마이너스 3분의 8 4, 8 2a 해서 0이면 된다. 0은 없을 수 없고 2a가 몇이면 되죠? 2a가 몇이면 되냐? 계산 3분의 3, 8에 24 3분의 16 마이너스 3분의 16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8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지. 민서야 이게 가니 지금? 요거 잘 기억해야 돼. 별표 해놨지?
나중에 꼭 보세요. 자, 필수예제 4번은 패스. 이건 안 나옵니다, 사실. Y축은. 그 다음에 필수예제 5번. 자, 필수예제 5번은, 자, 조한씨,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듣고 해. 또 거꾸로 하지 말고. 조한아. 네. 청개구리도 아니고 맨날 거꾸로 하지 말고. 네. 선생님 하는 말이 가장 포인트가 있어요. 그걸 잘 들어요. 봐봐. 필수예제 5번과 필수예제 6번 양옆에 있죠? 네. 둘 다 밑줄 그어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잖아. 둘 다. 그렇지? 그렇지? 근데 하나는 필수예제 5번은 2차와 1차고 필수예제 6번은 3차와 1차지. 선생님 얘기하면 잘 들어. 2차와 1차 연립할 때는 좌표 축 안 그리고 그냥 푸는 거야. 왜? 공식이니까. 적어놔. 뭐라고? 공식이니까 좌표축 그릴 필요 없음. 이렇게 적어놔. 다시. 지금 2차와 직선 1차잖아. 2차와 1차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나 또는 2차와 2차도 그 밑에가 아마 2차와 2차 문제가 나올 거야. 이거 안 나왔네. 아무튼 2차와 2차, 다음 장, 한 장 문제 맞아. 한 장 문제 2차, 2차. 한 장 문제 봐. 2차와 2차죠. 그것도 적어놔. 뭐니까? 공식이니까 좌표 축을 그리지 않는다. 민서 선생님 좌표 축을 그리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냥 함수를 대충 2차가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그냥 가정하고 대충 이것만 그리면 된다고. 좌표 축, X축, Y축에서 이걸 그리고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가죠? 그 밑에 해설지에는 해설하기 아이씨 목이 해설하기 위해서 좌표 축이 그려졌잖아요. X축, Y축에서 막 해를 구해놨잖아. 마이너스 1 막 이리 열심히 그려놨잖아. 이게 다 필요 없는 말이라고. 이해 가서? 축과 만나자면 안 그려. 이거 그릴 것 같은데 열심히. 안 그래요. 그러나 옆에 필수제 6번 3차는 공식이 아니야. 공식이 아니니까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를 확인도 해고 막 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 가죠? 그러니까 뭐 한다? 좌표축 그려서 해야 된다. 3차와 1차는.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와야 되거든? 이렇게 두 개로 둘러싸인 도형에 선생님이 정적분 넓이 구할 때 위에 있는 애에서 밑에 있는 애 빼냈으니까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 근데 필요 없어. 원래 공식에 절대값이 있어보자. 항상 우리 공식에 6분의 절대값 A잖아. 그러니까 누가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아무튼 여기를 내가 양수로 쓸 거니까 뭐만 확인하면 돼? 최고차 개수만 잘 확인하면 되겠죠. 두 개를 연립했을 때. 이해 가죠? 그래서 아예 그림을 안 그려도 풀어도 돼요. 상관없어 사실은. 그냥 해만 구하면 돼요. 자, 해볼게. 자, 필수예제 5번을 보면 잠깐 분필 좀 해볼게. 봐봐. 자, 필수예제 5번을 보면 자, 좌표 측면 위에 그 x제곱 빼기 1이라고 하는 얘를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다고. 그냥 얘를 대충 그린다. 이 참수니까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y는 x 더하기는 뭐 이렇게 그리면 둘러싸이지가 않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랬는데 그죠? 당연히 만나게 그려지겠죠. 맞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얘가 위에 있고 얘가 밑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걸 빼야 된다. 이게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다고. 사실 이 그림을 안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자, x제곱 개수 1이잖아요. 그 두 개의 근만 구하면 돼.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즉 교점 이 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점을 알아야지 정적분을 할 거 아니야. 그죠? 연립을 해서 두식 갖다 놓고 해를 구해보면 하나는 마일이고 하나는 2가 된다고. 그죠? 그럼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x 더하기 1에서 뭘 빼야 돼? x제곱 빼기 1을 뺀 거 정적분. 이제 서술형 문제가 나온다면 이걸 써줘야 되는 거고 내가 이게 그냥 객관식 문제였다. 그러면 사실은 이 그림도 안 그려도 되고
연립에서 요거 두 개만 구하면 끝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답이 6분의 최고점에서 어차피 1이니까 1, 큰 수에서 작은 수 빼. 2에서 마이너스 빼면 3의 세제곱. 이게 답이라고 해요. 6분의 1 곱하기 3의 세제곱. 그래서 3분의 약분해서 2분의 9가 답이 되겠죠. 그죠? 맞죠? 선생님 근데 만약에 뭔가 서술형이 나온다면 위아래를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소수는 나오고 그림을 다 그려야지. 어떻게 구분하면 좀 헷갈리면 그냥 그림을 아니 너 이차 함수 이걸 못 그려? 아니 그릴 수 있죠. 그리면 되잖아. 근데 뭐가 헷갈려? 위아래가 났어요. 아니 얘가 위고 얘가 아래야. 네. 근데 여기 만약에 음수였으면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주면 곡선이 위고 그게 아래겠지. 자,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맞죠? 응? 맞지? 그래서 그 유제업 10-11번. 응? 맞죠? 요것도 그림을 안 그리고 풀 수는 있는 거거든? 이거 살짝 활용됐는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시험이 잘 나와요. 11-10번 한번 해보세요. 유제 11-10번, 11-9번은 너무 쉽고 11-10번을 한번 해보세요. 윤서야 이거 이해가? 대답을 늦었는데 지금 다시 물어봐야겠다. 조민성이야 이해가 안 가? 응? 너 그럼 이거 어떻게 풀면 된다고? 갖다 놓고 여기서 인수분해서 3개만 구하면 돼. 1하고 그냥 나올 거야. 답은 6분의 최저수 1이니까 1, 2 빼기 1의 세제곱 이렇게 답이야. 그림을 아예 안 그려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밑에 걸 한번 해보자. 몰라 준다니까. 응? 그러니까 봐봐. 내가 여기서 이거를 뺐다면 A가 1이었겠지. 그잖아. 봐봐. 얘가 더 위에 있어서 이렇게 뺐다면 A가 1인 거고, 얘가 더 위에 있어서 이렇게 뺐다면 A가 마이너스 1인데 어차피 우리는 절대값을 씌울 거니까 공식을 적용할 때는 누가 위에 있는지 누가 밑에 있는지 몰라야 된다. 그러나 공식을 적용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당연히 누가 위에 있는 것을 밑에 있는 거 빼야 되고 정확히 그림을 그려야겠지. 근데 위에서 아들을 빼는 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봐봐. 여기 넓이를 구하려고 싶어. 그러면은 이런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이 밑에 부분의 넓이를 빼야지 여기 넓이가 나올 거잖아.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이 식의 정적분 값이잖아. 그러니까 봐봐. mx 더하기 n을 정적분한 게 이 사다리꼴 넓이가 나오겠지. 거기다가 빼기 요거 이차함수 이것의 넓이를 정적분을 빼줘야 된다고. 결론적으로 얘는 인테그럴 같으니까 하나로 썼다면 그걸 인테그럴 지고 썼다면 여기서 이렇게 뺀 거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 함수 중에 위에 있는 함수다. 얘는 밑에 있는 함수다. 그래서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뺀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다. 무슨 말이니? 원래는 정확히 표현하면 여기다 전체가 절대값을 씌워요. 이렇게. 봐봐. 이 공식은 봐봐. 이게 절대값 있지. 누가 더 위에 있는지 모를 때. 그럼 이 절대값을 해결하려면 또 이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구분을 해야 되잖아. 뭐 언제가 양수야, 언제가 음수야 따지려면은 또 헷갈리겠지. 그러니까 그냥 그림상으로 위에 있는 데서 밑에 있는 뺀다 하면 절대값 쓸 필요 없다. 선생님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가르쳐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한글로 썼다. 심지어 위에 빼기 아래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야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안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절대값 하면 이제 헷갈려야 되는 거야, 나중에. 여기를 이제 이렇게 절대값 쳤다 쳐봐봐. 그러면 이걸 계산한 다음에 마이너스 3과 3, 4에서 얘가 양수일 때 건지고 음수일 때 건지고 막 구분을 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위에서 밑에 뺐다 이렇게 생각한다. 수영이 이해했어? 아, 네. 했어? 했는데 아닌 것 같아. 더 했냐? 했는데 맞았어요. 이거? 네. 왜? 왜 그랬지? 잘했으니까요. 잘했으면 맞았겠죠. 잘못했으면 틀렸겠죠. 모르겠어.
자, 근데 K가 뭐지 보니까 일단 알파 베타를 잡아야 돼, 이거는. 근데 이 공식은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죠. 6분의 1 최고차는 1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 값이 36이라고 알려준 거잖아.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은 216이겠죠? 그 다음은 근거에서 쓰는 거야. 자, 이거 같이 설명해 줄게. 윤소 암시 안 했지? 자, 그 문제도 유제 10단 10분도 뭐 좋은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은. 만약 이걸 역시 공식을 모른다면 완전히 난감하겠죠, 사실. 실질적으로. 맞죠? 왜냐면, 자, 얘하고 얘가 이게 x제곱, 얘는 물론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음수니까 뭐 이렇게 아무튼 직선이 위에 있을 거라고,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정적분해서, 물론 이 넓이가 36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는데, 뭐 이 점과 이 점을 찾아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 두 점 교점이니까, x제곱 빼기 3x는 마이너스가 k라 잡고, x제곱 더하기, 빼기 2x 넘어가면 빼기 2x 맞죠? 맞게 썼나 정식은? 네. 맞게 썼니? 그렇지. 그래서 내가 어거지로 이걸 찾아내면 이거 근해공식 써야 된다는 얘기야. 어거지로 찾아낸다면, 그죠? 뭐 1 뿔마 루트 D제곱 마이너스 4AC AC 플러스 K에서 여기가 1 빼기 루트 1 더하기 K고 1 더하기 루트 1 더하기 K고 그래서 이거 적분해서 막 K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약간 활용을 할 건데 당연히 여기 만나는 점을 아직 모르는 연속분해가 안 되니까 알파 베타를 잡은다면 공식에 의해서 6분의 절대값의 최초형수는 어차피 1이니까 양수분 음수는 상관없어. 누가 위에 있냐 누가 밑에 있냐 상관이 없다. 왜 절대값 줄 거니까. 공식 이용할 때는 누가 위에 있는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맞죠? 그 다음에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것을 세제곱해서 답이 몇이 나온다? 36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세제곱한 게 216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당연히 몇이라는 걸 알 수 있다? 6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런 다음에 근거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이야? 근거에서 이게 2겠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몇이야? 마이너스 k겠죠. 근데 얘하고 얘 연립하면 알파 베타가 나와버리잖아. 이 두 개 더하면 2베타는 8, 베타는 4가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고방 마파를 막히니까 k는 8이다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게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제 6번은 3차잖아요. 3차. 3차니까 얘는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공식을 이용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을 꼼꼼하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래프도 정확하게 좀 그려줘야 된다. 이해가죠? 자, x세제곱 빼기 3x니까 얘가 야! 네. 미분해야 되겠지? 네. 아니, 미분하는 거 아니에요. 인수분해. 미분할? 순간적으로 불러. 순간적으로 불러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고. x제곱 빼기 3도. 선생님 이거 이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어. 3 정도. 4이 좋긴 하지만 3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야, 너 똑똑한가? 네 생각에 너는 똑똑한 것 같아? 아니면 못하는 것 같아? 물어볼게. 네. 자, 얘가 우함수야, 기함수야? 기함수? 우함수야, 기함수야? 민수야, 우함수야, 기함수야? 기함수. 원점이 대칭이라고.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 그래서 이거 계속 물어보고 싶은데. 자, 이렇게 봐봐. 얘가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극값이니까 이렇게. 맞지? 맞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원점 대칭이 맞게 그렸잖아. 봐봐, 맞게 그렸잖아. 쭉 봐봐. 맞지? 맞게 그렸잖아. 맞지? 맞잖아.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0이면 되는 거니? 오, 소급권 했는데. 아쉽네. 자, 이렇게 그려줘야 돼. 바보같이 그리면 안 돼. 선생님, 니들이 뭘 실수할지 다 알고 있어요. 꼭, 이렇게, 나중에 너 문제 풀이할 때 이거 이렇게 그린다. 내가 봤을 때.
선생님이 좀 헷갈리게 일부러 묻는 거예요. 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문제가 무죠? 아는. 자 y는 x는 당연히 뭐 직사니까 뭐 이건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그려졌는데 그림상으로 거의 책의 교재는 책을 시간 잘 그렸으니까 보면 당연히 얘는 좌우 대칭이에요. 좌우 대칭. 그죠? 왜? 둘 다 원점 대칭이니까. 그래서 거기 교재에서 나왔듯이 이 부분의 넓이하고 이 부분의 넓이를 모두 더하랬는데 둘 중에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해도 된다고. 맞죠? 그냥 잘 봐봐. 내가 이 만나는 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만나는 점이 어딘지. 그래서 위에 있는 애에서 밑에 있는 애를 빼야 된다고. 그래서 위에 있는 애에서 밑에 있는 애를 빼는 이유는 아까 알려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빨간색이 위에 있고 이쪽에서는 노란색이 위에 있어요. 그 노란색에서 빨간색을 빼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거 헷갈려서 밑에서 위를 빼버리잖아. 그럼 답이 뭐가 나온다고? 음수가 나와버린다. 넓이를 구하는 답이 음수가 나와버린다고. 이해가죠? 그래서 만나는 점 먼저 보죠. 만나는 점은 당연히 몇일까요? 쟤네들이 만나니까 쟤네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x제곱 빼기 4x는 0이니까 x는 2겠죠? 그죠? x 이렇게 되니까 x는 0하고 2하고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여점이 2, 요점이 뭐 마이너스 2, 요점 만나는 점이 0 이렇게 되는 거죠. 만나는 점 3개가. 이해가죠? 나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누가 위에 있어? 0부터 2까지 빨간색 노란색 중에 직선 위에 있죠? 직선에서 빼야 된다고. 이건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너 분수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요. 자, 2 대입하면 16에다가 마이너스 4, 8.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 넓이는 4가 된다. 당연히 이 넓이도 4겠죠? 답이 8이다. 자, 이거는 그냥 안 할게요. 밑에 시간도 없으니까. 알겠죠?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필수예제 7번. 자, 필수예제 7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공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그림을 따로 그려도 안 그려도 된다고. 또는 그리더라도 뭐에 그릴 필요 없다고? 좌표 평면에 그릴 필요 없다고. 그래서 봐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하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4인데 x제곱 마이너스 2x는 아래로 올라가야 당연히 그려지겠죠.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은 이렇게 그리니까 이 넓이를 좀 구하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러면 여기 두 교점이 두 근이 나오겠지. 그게 얘네들이 연립했을 때 해잖아요. 맞죠? 연립했을 때 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를 이렇게 갖다고 놓고 연립을 하면 맞죠? 자, 2로 나누고 그래서 해가 마이너스 1하고 2에 조금 요점이 몇이야? 마이너스 1, 요점이 2야. 맞지? 자, 잘 봐. 이제 중에 여기서 또 실수를 합니다. 보니까 애들이 하나씩. 자, 마이너스부터 2까지 누가 위에 있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에서 뭘 뺄 거야? x제곱 마이너스 x를 빼서 정적분하면 답이죠. 근데 이 식에 마일 대입하면 0 될까 안 될까? 당연히 0 되겠죠. 마일 대입하면 3되고 3되니까 그죠? 2 대입하면 0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근이기 때문에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적용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6분의 1이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x제곱 개수가 누가 봐도 2잖아.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기를 6분의 2라고 쓰는 게 포인트. 빼면 3의 세제곱 27. 맞죠? 답이 9더라 이거지. 이해가나요 지금 여기서? 너희 또 실수하는 거 무조건 항상 6분의 1로 이렇게 쓰면 안 돼. 이해가죠? 그러면 내가 뭐가 위에 있는지 사실 몰라겠어요. 왜? 지금은 여기가 마이너스 있는데 나는 1을 썼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 이거 빼는 사람은 그냥 1을 썼겠죠? 어차피 답은 변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림을 안 그려도 되고 누가 위에 있는지 몰라도 된다고. 이런 문제 풀었을 때. 대신에 최고차 개수를 생각해야겠죠. 만약에 시험지에 여기가 3이라고 그래 나한테 쳐봐봐. 그러면 당연히 공식이 6분의 1을 뭐라 써야 돼? 마삼에서 1을 뺀 거니까 4 이런 식으로 써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는 구했겠죠. 그는 뭐 3하고 1이 나왔다면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그러니까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 발전 예제 8번은 그 중요하죠.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는 좀 처음 하기 때문에 3차 함수의 접선에 대한 내용까지 거기 보면 공식만 한번 체크만 하고 갈까요? 자, 밑에 보면 그 약간 뭐냐 이게 구름 모양이냐? 아무튼 이거 아무튼 이 구름 모양 밑에 S는 해서 거기 체크만 해봐 민서야. 12분의 절대값에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공식보다 우리는 6이었죠 분모가. 이거 2배가 되는 거고 그 3제곱이었죠? 그게 4제곱이 되는 거. 그 차이밖에 없어요. 야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 3차 함수잖아. 근이 3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이 3개 나와야 되잖아. 근데 왜 여기 근이 알파부터 2개지? 접하기 때문이야. 하나가 다 중근. 그러니까 3차 중에 무조건 중근일 때만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야. 이해가죠? 3차 중에 무조건 무슨 근일 때? 중근일 때. 그래야지 근이 2개겠지. 그러니까 근 3개 이내에는 공식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당근히 쓸 수 없겠죠? 근이 3개니까. 무슨 말 가죠? 3차일 때는 중근일 때만 공식을 쓸 수 있고 좀 더 한정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일단 2차만 공식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놔도 돼요. 일단 3차는 특이하게 중근일 때는 공식을 쓸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두 번째 공부할 때 배울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한 장 넘겨보면 글쎄 이제 9번 같은 경우도 사실 요거는 뭐 몰라도 될 것 같은데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 그냥 노가다 좀 말 그대로 이거 요건 그냥 노가다고. 자, 발전 예제 10번 요거는 약간 어려운 문제지만 풀어야 됩니다. 이것도 별로 피하세요. 그러니까 시험에 제일 여기서 많이 나온 거 선생님 이런 데를 여기를 지금 숙제를 여러 번 너희들한테 공부를 가르쳐 봤겠죠, 그죠? 그러면은 뭐가 제일 중요한지는 어느 정도 알죠. 학교 시험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오고 학교 선생님들 어떤 걸 많이 내고 아까 그 1대2 그 문제하고 이렇게 2등분 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사실은.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온 유형이. 자,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발전 예제 10번 볼게요.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와 자, y는 mx로 둘러싸인 종이의 넓이가 x축에 의하여 뭐 될 때? 2등분 될 때 m의 값을 구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 잘 보세요. 당연히 뭐 m은 써야겠죠. 자, x제곱 마이너스 2x는 당연히 이렇게 그려져요. 그냥 써야겠죠. 여기 2겠죠, 여기? 이해 가죠, 지금? 맞지? 그 다음에 mx가 있어요. mx가 어떤 식으로 있냐면 대충 기울기가 양수해야 돼. 음수면 말이 안 돼. 아예 말이 안 되고 양수를 대충 그리면 이렇게 그릴 거야. 그러면 y는 이 도형의 넓이가 지금 이 도형 보이죠? 이 도형의 넓이가 x축에 의해서 x축이라고 하면 누구죠? 이 자식이죠. 초록색. 이 자식 x축이죠. 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땅이 된대. x축에 의해서 이동은 된다. 즉,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 이거죠. 이해가죠? A하고 A, 요 위의 넓이를 A, 밑에 넓이를 A라고 하면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 뭐 이런 식입니다. 여기까지 가나요? 너 왜 고개를 가로등 거려? 이 부분의 넓이가 X축에 의해서 이동된다고. X축에 의해서 반땡이고. 만약에 그러면 지금 M이 이 정도면 딱 그림상으로 좀 넓이가 같아 보이죠? 은근. 근데 만약에 기울기가 더 양수인데 더 가파라서 이렇게 그려지면 누가 봐도 이 넓이가 같다 볼 수는 없잖아. 또는 음수로 그려지면 이 부분의 넓이를 X축이 반땅시키고 있어? 아니잖아. 말이 안 되잖아. 이 넓이를 X축이 여기 있는데 뭐 반땅이냐? 말도 안 되지. 또는 M이 뭐 이렇게 약하면 누가 봐도 이 넓이가 더 커 보이고, 그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되는데 그때 이 M이 과연 몇이냐 지금 물어보는 문제라고. 여기까지 가나요 지금? 맞죠? 자, 그 다음 이제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넓이를 A라면 이 넓이가 A죠. 근데 밑에 있는 이 A 넓이는
공식이다. 0부터 2까지 축으로 둘러싼 넓이 처음 배웠던 그죠? 그러니까 이 넓이는 깔끔하게 6분의 1에 2 빼기 0의 세제 이렇게 깔끔하게 구할 수 있다고. 6분의 8이 되니까 3분의 4겠죠. 근데 여기 넓이가 이제 포인트야. 여기 넓이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응? 자, 잘 봐봐. 지금 현재 위쪽 모양만 잘 볼게. 요렇게 된 상태죠. 그림상으로 보았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전체를 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맞죠? 전체를 빼는 거는 요렇게 가서 여기가 더 있을 때잖아. 그지?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나눠서 요 삼각형과 요 부분의 넓이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너무 복잡하겠죠?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서 이 넓이를 뺀 거를 할 거야. 근데 이 전체 넓이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우리가 아까 여 밑에 A 넓이가 3분의 4라는 걸 알아냈잖아. 그래서 이 전체 넓이는 3분의 8일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3분의 4 2배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 전체 넓이 구하는 거는 또 공식이라고. 왜? 직선과 곡선의 교점이 여기 둘러싼 종의 넓이니까. 무슨 말이 가죠? 그 포인트를 잘 잡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다 나왔어요. 얘하고 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몇이다? 3분의 8이라는 사실 이용해서 m을 구하라 이 말이니까 아까랑 똑같아졌죠, 그죠? 맞죠? 두 개 연립하면 세가 0하고 2 더하기 m이에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 더하기 m. 이해가죠? 최고차인수는 1이죠? 공식이 6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하면 2 더하기 m의 세제곱 그 값이 3분의 8이다 해서 m의 값을 구해주면 된다. 이해가죠? 그래서 자, 근데 이게 또 어려운 이유가 이게 깔끔하게 안 나와요. 양변 6을 곱하면 6을 얼마시냐? 16이죠. 그래서 너희 가끔 시험 문제 볼 때 2 더하기 m의 세제곱 이가를 구하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 이 문제는 대부분. 그럼 다 우리가 16이라 깔끔 써주면 되고 여기서는 지금 m을 구하라 했죠. m을 구하라 했죠. m을 어떻게 구하냐면 자, 세제곱에서 16 되는 거 있어? 세번 곱해서 16 되는 8은 2를 세번 곱하면 되지만 3은 세번 곱하면 27 되니까 그죠? 그래서 2 더하기 m은 세제곱근 16 지수는 세제곱근 16 이렇게 써야 되고 그래서 m은 마이 더하기 세제곱근 16 답이 좀 깔끔하지 않죠? 그래서 m 구하라고 많이 안 나오고 이거 구하라고 많이 나와. 나중에 너희 책 보면 2 더하기 m의 세제곱 구하라 이렇게 나와. 그런 애들이 또 있어요. 가끔 선생님한테 여기가 써놓고 선생님 어떻게 구해요? m 구해야지 2 더하기 m의 세제곱 할 건데요. 막 이런 애가 있어. 선생님 실수는 뭐죠? 근데 문제를 딱 보자. 이거 구하라고 했거든? 답을 지가 구해놓고 나한테 물어보고 있다니까, 질문. 손 딱 들어가지고. 그게 있잖아요. 그게, 이게 m이, 이게, 하나? 잘 구하라고. 조한씨? 네. 너 나중에 물어보게 하라, 진짜. 너 느낌상 물어볼 것 같죠, 하나? m 구하라고, 여기 보세요. 거기, 뒤에 문제가 하나 있을 건데. 있었는데, 이게 아닌가? m 값 구하라고. 11-16번? 그런 게 있니? B스텝이구나. A스텝에는 없는 거. 그래? 16번도 답이 2 빼기 세제곱근 루트 4?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좀 그렇게 구하지 않고 대부분 뭐라고 구한다고? 뭐 A 빼기 2의 세제곱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많이 나와요. 그렇게 알고만 쓰시고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넘어갈게요. 시간이 9분밖에 안 남았어. 이제 9분밖에 안 남아서 속도와 거리는 개념만 알면 돼요. 사실 내용은 똑같으니까. 근데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잘 적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많이는 출제는 되지 않은데 그냥 말뜻을 말장난식으로 약간 치거든요. 그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자, 우리 보세요. 얘들아, 우리 미분에서 자, 위치를 미분하면 뭐였죠? 속도였죠. 그 다음에 속도를 미분하면 뭐죠? 가속도죠.
그러면 거꾸로 속도를 접근하면 가수 접근하면 속도고 얘를 접근하면 위치가 되겠지, 그렇지? 근데 요 내용 물어보지 않아요. 가속도를 접근하면 뭐 이런 내용 물어보지 않고 속도를 접근하면 뭐가 된다? 위치가 된다. 이해가죠? 속도를 접근하면 위치가 된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봐. 속도를 접근하면 만약에 부정 접근을 한다면 뭐가 생기겠어? 접근함수 C가 생기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정접근에서는 C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속도가 막 주어지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자, 속도를 접근하면 위치가 되긴 하는데 이 위치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겠죠. 맞아? 여기서 말하는 이 위치라고 하는 거는 수직선상의 어느 지점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수직선상에 음수인 지점이 있잖아요. 만약 3이라는 지점도 있고 2라는 지점도 있고. 무슨 말일까죠? 자, 다시 위치가 x가 t가 시간은 t의 제곱 빼기 4t야. 1초 때의 위치가 몇이에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위치가 나오는 거잖아. 1초 때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있었다고. 맞죠? 그러면은 얘를 미분하면 속도죠. 얘가 2t 빼기 4잖아. 이 2t 빼기 4를 적분해서 1초 0부터 1을 대입하면 답이 아까 그 위치가 나온다고. 그런 개념이라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위치는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나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위치하고 이거 그냥 약간 말장난 개념이야. 어떻게 보면 위치를 물어보기도 하고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보기도 해요. 위치의 변화량. 위치가 변화된 양이 몇입니까? 라고. 자, 잘 들어. 내가 수선상에 3에 있었어. 맞아? 근데 내가 10만큼 바뀌었어, 위치가.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나요? 7이죠. 반대로 내가 10에 있다가 3에 왔어. 그러면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나요? 마이너스 7이다. 그렇죠? 역시 얘도 무슨 개념이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있어. 이해가죠? 그 다음에 실제 움직인 거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중에 실제 움직인 거리. 무슨 말이니? 실제 움직인 거리. 그러면 실제 움직인 거리는 내가 3에서 10까지 움직였어. 그럼 몇 만큼 움직인 거야? 7이죠. 10에서 3만큼 움직였어. 이러면 몇인가요? 역시 7이죠. 이해가죠? 그래서 실제 움직인 거리는 양수로만 나오겠죠. 실제 움직인 거리는.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알겠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요 세 개를 내가 식으로 표현을 할 건데, 자, 위치 이렇게 있는데, 위치의 변화의 기본이고, 위치의 변화량은 A부터 B까지 VT, DT야. 이게 1초부터 3초까지 얼마나 변했냐? 4초부터 6초까지 어떻게 변했냐? 이해 가나요? 근데 위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처음 위치가 있었겠죠? 처음 위치에서 얼마만큼 변했다 이런 개념이잖아. 이해 가나요? 근데 처음 위치가 원점에서 시작하면 상관이 없어요. 원점에서 대부분 원점에서 출발해요. 근데 너희들 페이크를 주기 위해서 뭐 x는 2에서 출발하여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위치라고 하는 거는 처음 위치를 우리가 x0라고 하거든요.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야 된다고. 이해가죠? 맞죠? 그 다음에 실제 움직인 거리는 뒤로 빠꾸 한 것도 움직인 거리는 치워줘야겠죠. 그렇죠? 맞죠? 뒤로 빠꾸 한 것도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가 절대값 VT, DT라고. 자, 그러면 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설명해서 봐봐. 자, 원점에서 출발해서 내가 이렇게 갔다가 위에서 바꿔서 이렇게 딱 왔어요. 맞죠? 자, 물어볼게요. 야, 이 위치는 몇인가요?
위치는 몇이죠? 마이너스 1이요. K 마이너스 1이지. 지금 현재 위치. 자, 위치의 변화량 몇이죠? 몇이죠? 여기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로 왔으니까 마이너스 1이지. 실제 움직인 거리 몇이죠? 실제로 내가 얼마만큼 움직였죠? 5죠. 2칸, 3칸. 이해가죠? 자, 풀어 써볼게요. 위치는 처음 위치 0이었죠.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이 플러스 2로 갔다가 마이너스 3으로 온 거니까 마이너스 1인 거야. 위치의 변화량은 플러스 2로 갔다가 마이너스 3으로 오니까 마이너스 1인 거야. 거리는 플러스 1로 갔다가 마이너스 3으로 갔는데 이걸 절대값을 씌울 거니까 5인 거야. 이해가죠? 그림상으로. 그죠? 현재 얘네들이 같아서 달라서 같았죠? 왜 같다고?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자, 그럼 반대로 다시 반대가 아니고 다른 거 하나만 하고 수업 끝낼 거야. 설마 맞히겠지 이걸 세 개를? 민경아, 어? 설마 민경아? 자, 내가 1에서 시작해요. 1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어. 여기까지 왔어요. 맞지? 자, 1번, 2번, 3번. 1번 위치의 변화량. 세 번째, 실제 움직인 거리. 자, 민경아 위치 몇이야? 현재 위치, 나의 위치. 마이너스 1. 위치의 변화량은?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거야. 처음 위치가 몇이었어? 아니, 처음 위치가 이 점에서 시작해서 일로 왔다니까? 내 위치가 어떻게, 처음 위치는 1이었잖아. 근데 지금 마 1에 있잖아. 나는 어떻게 바뀐 거야? 왼쪽으로 툭 하면 간 거지, 결론상으로는. 위치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2라고. 위치는 이 지점에 이 값을 쓰는 거고, 위치의 변화량이 여기서 시작해서 1이 온 거라고. 실제 움직인 거리는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이건 6이라고. 이 세 개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뭔 말인가? 그러면 이 위치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처음 위치 1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인 마이너스 2 이렇게 한 거라고. 무슨 말이 가죠? 위치의 변화량은 그러면 요 시간이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초였고 여기가 5초 때의 위치였다. 여기 0초였고 처음이었고 얘가 뭐 3초 때였다. 이러고 한다잖아. 그러면 위치라고 하면 처음 위치 1 더하기 0부터 3까지 속도를 해주면 되는 거고, 맞아? 이것만 위치의 변화는 아니고 절대값을 씌우면 실제 움직임 거리가 되고 이렇게 된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 일단 속도와 거리 문제에서는 위치하고 위치의 변화량하고 실제 움직임 거리. 자, 기본은 뭐야? 위치의 변화량이야. 위치의 변화량이 기본이야. 이거는 물론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왜? 오른쪽으로 가면 양수가 나오고 왼쪽으로 가면 음수가 나와. 거기에 처음 위치를 더해야지 위치가 되는 거야. 처음 위치는 90% 이상 0으로 거의 문제를 보면 대부분 봐봐. 수직선 위에서 원점을 출발하여, 맞죠? 밑에 봐봐. 원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그 옆에 보면 원점을 출발하여. 근데 지상 10m 높이에서 이때가 처음 위치가 10이라는 얘기야. 지상 10m 높이에서 옥상에서 던지는 거죠. 땅에서 던지면 잘 안 올라가니까. 무슨 말이 가죠? 그것 때만 위치하고 위치의 변화량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왜? 10m에서 올렸으니까. 이해가죠? 그 다음 실제 움직임 거리는 위치의 변화량 자체에 절대값을 씌우는 거다. 이렇게 세 가지만,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냐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온 거야. 어려운 건 전혀 없어요. 선생님, 그림 속도식을 안 알려면 어떡해요? 안 나와요, 이런 거. 속도는 무조건 알려져요. 속도는 무조건 알려줘요, 100%. 이해갔어? 혹시라도 안 알려준다면 그 속도 그래프를 아주 쉬운 그래프로 알려준다든지. 이해가죠? 그래서 속도식은 무조건 알려주고, 그리고 시간이나 뭐 다 알려줘요. 근데 그 세 개를 구분할 수 있냐? 위치와 위치의 변화량과 실제 이동 거리 또는 실제 움직임 거리
라고 하는 거를 구분할 수 있는지만 물어본다고. 이해가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문제는 못 풀어줬는데 거의 필수제 11번만 잠깐 눈으로 한번 봐볼게요. 봐봐. 자, 원점을 출발해. 이건 습관적으로 원점을 출발해. 이 말은 무조건 동그라미 치고 시작해야 돼. 여기서 틀리면 안 되니까. 그 속도가 나왔죠? 운동 방향이 두 번째 바뀔 때, 야, 운동만이 바뀔 때 우리가 미분을 셌네? 언제 운동만이 바뀐다고? 속도가 0일 때 바뀌는 거죠. 정지할 때. 정지하고 뒤로 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 속도가 0이 되는 값 구하면 1하고 4예요. 그죠? 4에서 위치를 구하라는 얘기죠. 4에서 위치는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t제곱 빼기 5t 더하기 4를 정적으로 하면 된다. 처음 위치가 0이었을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자면 처음 위치에 원점 출발했잖아요? 더하기 0부터 4까지 이걸 하면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자, 2에서 5까지 실제 움직인 거리라고 했으니까 그건 절대값을 써야겠죠? 내가 여기를 뭐라 쓰면 돼요? 이건 쓸 필요 없고 절대값. 맞지? 이건 절대값이 있는 함수 풀이처럼 그냥 풀어주면 돼요. 얘가 언제 양수가 언제 음수인지. 아마 2부터 4까지가 양수, 4부터 5까지 음수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준다. 자, 알겠죠? 여기까지 해서 제일 뒤에는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사실 요거 구분만 하면 돼요. 구분. 요걸로 얘들이 틀려요. 많이. 원점을 출발해 이 말이 없고 아까처럼 10m에서 한다고 또는 학교 시험은 진짜 x는 2에서 출발해 이렇게 나오고 돼. 이해가니? x가 2에서 출발하여 근데 그 말을 빼먹고 그냥 적분만 했다가는 답이 틀리는 거지. 나중에 2를 더해줘야 됩니다. 위치를 구하라 하시. 소연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윤서야 알겠니 지금? 요 세 개의 차이점 위치의 변화랑 움직이는 거리. 그래 아무튼 뭐 수투 이렇게 하느라고 고생했고 오늘까지 해서 책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끝이야. 끝. A 스텝까지 풀어가면 돼. 끝이야. 끝. 저희 오늘 12시에 좀